저 지난주에 그 가정법하고 수동태 일부 했었는데 오늘 그 두 단원 먼저 끝낼 거예요. 먼저 가정법부터 먼저. 저 가정법을 그 지난번에 왜 안 끝냈냐면 이 앞부분이 좀 익숙해지게 일주일 동안 좀 공부를 하라고 일부러 안 끝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다고 그걸 알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게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은 저 일주일 동안 시간 준 게 도움이 됐을 텐데 만약에 공부가 안 됐으면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저 가정법 종류라고 그래서 이거 지난주 거 잠깐 봐봐요. 가정법 종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래로 쭉 써줬던 거 다시 쓸 테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첫 번째, 미래 두 번째. 이제 이 순서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절 이렇게 쭉 쓰고 주절에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외우라고 그랬고 가정법 과거도 if절에 뭐 나오고 주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화살표 하나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요게 뭐였어요? 이게 이제 혼합가정법. 그러니까 혼합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만 정확하게 알면 이 혼합가정법은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만 기억을 하라고 한 건데 이제 여기를 잘 봐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요걸 명심하라고.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랑 미래 1번, 2번 요 세 개 합쳐서 미래. 이렇게. 일단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가정법 배웠는데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부터 특수가정법. 특수가정법이라고 그래서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것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만 배우면 돼요. 이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저 두 가지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I wish 가정법, 또 하나는 as if 가정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먼저 I wish 가정법부터. 요 뭐 제목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I wish 가정법은 이제 이렇게 해요. 맨 처음에 주어 I 쓰고 그 다음에 동사 wish를 써요. 그러면 wish가 원뜻이 뭐예요? 바라다, 원하다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는 나는 원한다 요건데 그냥 평범한 표현인데 I wish를 이렇게 가정법하고 합쳐서 쓸 때는 이렇게 쓴다고. I wish가 나오고 바로 뒤에 가정법이 오는데 여길 외워요. I wish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올 수가 없어요. 가정법 현재나 미래 1번, 2번은 I wish 뒤엔 못 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면 해석을 이렇게 여기를 해석을 이렇게 해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뭐라면 좋을 텐데 요 밑에다 쓰세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석을 이렇게 해요. I wish 뒤에 가정법이 오면 요 뒤쪽에 가정법을 뭐뭐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I wish를 해석을 이렇게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끝에 I wish의 동의어를 적어줄 거거든요. 근데 이 동의어 암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이해를 하고. 자, 근데 요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가정법 종류를 이렇게 쭉 내려서 썼었는데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 위에 있는 요렇게 세 개랑 밑에 있는 세 개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세 개는 문장을 보고 종류를 구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였고,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로 바꾸는 연습했었어요? 이건 문장 전환 연습을 했었는데 직설법이라는 걸로 바꾸는 거 했었죠. 이 밑에 거는 직설법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데 바꿀 수도 없고, 위에 있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은 가정법에서 직설법, 직설법에서 가정법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I wish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랬던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요. 또 이렇게 썼던 직설법을 다시 가정법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그때 요걸 적어 놓을 테니까 보면서 하세요. I wish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가 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I wish는 이렇게 고쳐요. I'm sorry. 유감이다. 일단 이렇게 고쳐요. 자,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나 해봐요. 그러면 I wish는 완전히 딱 정해진 대로 I'm sorry로 이렇게 고치면, 이제 I wish 뒤에 만약에 가정법 과거가 왔다. 그러면 직설법 뭘로 고쳐요? 용어가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이 직설법이란 말 빼고 하면 돼. 가정법 과거는 뭐랑 같다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랑 같으니까 I'm sorry 다음에 여기다가 직설법 현재를 쓰면 된다고. 자, 그러면 또 해봐요. I wish 뒤에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어. 그런데 직설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I wish를 I'm sorry로 고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로 고쳐야 맞아요? 직설법 과거로 고치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하는 이유가 이거 배웠던 걸 그대로 여기서 활용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해석이 I wish 뒤에 가정법이 오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랬던 걸 직설법으로 고치면 이건 뜻이 뭐냐? 뭐뭇이 아니라 유감이다. 이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유감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게 끝이에요. 끝. 그러면 이제 예문을 적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먼저 이 문장을 해석을 해요. I wish I were a bird. 해석을 한 다음에 직설법으로 고쳐 써봐. 직설법하고 가정법은 이거라고 그랬잖아. 가정법이 이렇게 현재나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게 가정법이었죠. 그래서 반대로 가정한 거잖아. 나는 사람인데 이건 새잖아요. 그러면 I wish I were a bird 해석하면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어떻단 얘기예요? 새가 아니라서 유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문장이라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이렇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이랬던 걸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걸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바꿔서 쓰면 I wish는 일단은 I'm sorry로 고치고 그 다음 I were a bird인데 여기 were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그러면 직설법 현재. 그래서 I 그대로 쓰고 were를 뭘로? am. 그 다음에 반대로 가져간 거니까 not. 이렇게 같은 뜻이라 이 말이야. 새가 아니라서 참 유감이다. 새라면 좋을 텐데. 요게 익숙해지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더 여기다가 하나 더 쓰세요. I wish I had been a bird.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종류만 바꿔놓은 거거든요. 요것도 해석한 다음에 직설법으로 또 고쳐봐요. 저 시제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had been이라고 썼으니까 이건 가정법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여기다 써놓으라고. 저 I wish 뒤에 가정법이 온다는 얘기는 이 가정법 여기 바로 요 자리에 아까 여기다가 적어놨던 걸 잘 떠올리면서요. 요 자리에 if절의 형태가 오는 거예요? 주절의 형태가 오는 거예요? if절의 형태가 오는 거야. 주절의 형태가 아니라 if절의 형태가 오는 거예요. if절의 동사의 형태. 그러니까 뭐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요건 주절이잖아. 요 종속절의 형태가 온다. 종속절의. 요렇게. 그래서 여기 I wish 뒤에 바로 여기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if절의 동사의 형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놔요. if절의 동사 형태.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결론은 얼마나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냐 요거야. 안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요 상태에서. 자, 이제 바꿔 쓰면 I wish는 뭘로요? I'm sorry. 유감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천천히 또 따져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과거. 그래서 여기는 직설법이니까 정상대로 was not a bird. 새가 아니었어서 참 유감이다. 그때 새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었어서 유감이다. 이렇게 끝. 특수가정법 첫 번째는 이렇게 끝난 거예요. 해서 이제 이게 연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외우는 거예요. 대신에 추가로 외우는 건 잊어버리더라도 반복을 해서 익숙하게 하면 되니까. 보세요. I wish, 여기는 그대로고요.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가 오냐는 그대로고 I wish 대신에 이렇게 바꿔도 돼요. if only 또는 would that. 형태는 낯설 텐데 이것도 역시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된다고. I wish 대신에 if only나 would that.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I'm sorry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유감이다라고 그랬죠? 유감이다에 같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도 되고. I'm sorry를 it is a pity. I regret. regret이 유감이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I regret 이래도 되고 it is a pity라고 해도 되고 I'm sorry라고 해도 되고 이것은 다 같은 뜻.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해했으면 됐으니까, 뭐 이걸 연습을 하면 기억이 나는 거고, 연습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이런 정도 뿐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놔두고, 이제 두 번째, as if 가정법. as if 가정법은 이렇게요. 앞에는 직설법이 와요. 근데 이 직설법이란 말에 부담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직설법은 그냥 정상적인 문장이요. 정상적인 문장. 정상적인 문장이요. I'm sorry, it is a pity 이런 정상적인 문장. 직설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s if가 오고 그 뒤에 가정법이 오는데 여기는 요 as if의 성격부터 보세요. 여기 as if 이건 두 단어 합쳐서 접속사야. 접속사. 정확하게 부사절 접속사. 그러면 또 우리 기초영어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 봐요. 여기에 as부터 끝까지 이렇게 괄호를 쳤다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절이에요? 이게 종속절 중에 부사절이겠지.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것이 주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부사절이니까 여기는 특징이 어떻겠어요? 이게 부사절이니까 주절은 완전한 문장이겠지. 부사절은 없어져 버려도 문장이 완벽하게 성립돼야 되니까 여기는 아주 정상적인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사절이 붙는 것 뿐이에요. 요때 as if는 뜻이 이렇게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요. 그러면 as if 뒤에 가정법이 오는데 여기 지금 가정법의 종류를 지금 일부러 적어 놓은 거예요. 가정법의 종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s if 뒤에는 가정법 뭐가 오냐? 똑같아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는 못 오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나 미래는 아예 못 와요. 둘 중에 하나만 온다고.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당연히 이건 쓸 필요도 없어요. 뭔 얘기냐면 여기가 종속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if절의 동사 형태가 또 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또 이 문장도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직설법으로 또 바꿔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직설법으로 어떻게 쓰냐? 이걸 할 때 방금 그 I wish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I wish 가정법은 I wish를 I'm sorry로 고치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쳤기 때문에 문장 전환이 완벽해요. 완벽한 문장 전환이야. 이걸 이렇게 고칠 때. 그런데 as if 가정법은 완벽하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뜻으로 본다? 그냥 요 정도야. 같은 뜻으로 보는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요 앞에 있는 직설법은 시제만 조심하면 되지 여기 직설법은 여기에 안 드러내질 않고 여기서 가정법이란 게 반대로 가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 반대로 가정한 것만 여기다 사실 확인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고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인데 그는 마치 영국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영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 확인만 해주면 되니까 완벽한 문장 전환은 아니지만 그냥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사실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요걸 쓰는 거야. In fact. 요게 뜻이 뭐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다 사실 확인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in fact의 뜻은 사실은 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해봐요. 끝났어요 이제. as if 다음에 만약에 가정법 과거가 왔다면 in fact를 쓴 다음에 가정법 과거를 뭐로 고치겠어요?
직설법 현재. 배웠던 거 계속 그대로예요. 또 맞아요.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면 임팩트를 쓰고 여기다가는 직설법 과거 이렇게. 이론 정리는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또 예문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배웠던 요 이론을 다시 한번 적어놓고 한 거라고. 자, 이제 예문 또 두 개 써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방금 그 말로 했던 예문을 영어로 쓴 거예요. He talks as if he were on English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 공간 한두 줄 띄우고 또 하나 더 쓰고. 내용은 거의 엇비슷한데 시제만, 종류만 살짝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직설법으로 고쳐보라고. 자, 여기 히톡스 요걸 바로 직설법이라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걸 직설법이라고 적어놓은 거라고, 공식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어떻게 가버리라고요? 직설법 무시해버리고. 인팩트로 그냥 바로 시작을 해서 요렇게 가정법 부분 여기만 바로 사실 확인만 해버리라 이 말이야. 요것만 그냥 원래 뜻으로. 요것만 원래 뜻으로. 자, 봐요. as if he were 이렇게 were라 썼죠? 그러니까 가정법 뭐? 과거. 또 여기 as if he had been 가정법 이렇게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겸 해요.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그래서 이렇게 he isn't on English. 그는 마치 자기가 영국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사실 그는 영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아래 것이요. 또 이제 끝났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 He was 거기다 not을 붙여. 뭐 줄임말로 써도 되고 떨어뜨려 써도 되고 wasn't on English. 그는 영국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영국인이었던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자, 역시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다 쓰세요. 여기 정리 안 된다. as if의 동의어를 하나 외워요. 그리고 as if 접속사라고 그랬잖아요. 역시 이것도 접속사예요. as if랑 as though 같은 말. as if, as though 같은 뜻. 뜻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뒤에 가정법이 온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접속사의 뜻을 잘못 외우면 안 돼. as if, as though는 마치 뭐뭐처럼.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또 수고예요. 인팩트가 사실은이라고 그랬는데 동의어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요게 사실은 동의어.
자, 이렇게 해서 특수가정법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원래 세 가지인데 일부러 지금 하나를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교재에 보면 요런 이제 예문들이 쭉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요. 처음 하는 학생들은 절대 이건 공부하면 안 돼. 예문 중에 I wish인데 여기에 ed가 붙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요런 예문은 공부를 빼고 하세요. 또 여기도요. he talks 이렇게 돼 있는 건 상관없는데 요 주절이 만약에 과거로 돼 있다. 요건 나중에 공부하는 거야. 나중에. 처음부터 하면 엄청나게 헷갈리니까 하지 말고 무조건 주절이 이렇게 현재 시제로 돼 있는 거. I wish 이렇게 현재 시제로 돼 있는 것만 연습을 하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와도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현재에만 초점 맞춰서 해. 여기. 자, 이렇게 끝. 이제 다음. 설명 조금만 하고 첫 시간은 좀 빨리 끝날 테니까 또 이제 여기에만 집중해봐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정법에. 가정법의 응용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가정법의 변형이라고 해도 되고 이건 뭐 처음에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가정법의 응용, 가정법의 변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처음을 다시 할 테니까 다시 봐요. 자, 이제 복습 삼아 한번 해봐요. 자,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공식 외워졌나 한번 해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와요? had pp. 그 다음에 주절, 주어 다음에 우스꾸마라고 했지. would, should, could, might. 우스꾸마 이렇게. would, should, could, might. 근데 이 넷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형태만 외워놓으면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요. have pp. 그리고 이제 내용이 쫙 나오면 요게 가정법 과거 완료. 하나만 더. 이제 가정법 과거. if 주어 그 다음 과거 동사. 일반 동사 할 때는 과거형을 쓰면 되고 비동사는 was는 쓰면 안 되고 무조건 were. 그리고 이제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 주어 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 쓰고 그 다음 동사 원형. 요게 바로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아까 한 거 요렇게 요것이 이제 혼합가정법. 이랬었죠? 그리고 이제 가정법 현재가 있고 가정법 미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결론은 if절의 동사 정확하게 알아두고 주절의 동사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면 외운 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면 이제 가정법 종류가 하나씩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큰 틀을 알았으면 다시 한 5분만 집중해서 들어요.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여기 이제 가정법 종류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할 거고 또 주어 이제 주절 주어 다음에 또 여기 동사. 요 자리에 이제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런 게 오고 또 내용이 이렇게 이제 쭉 와서 if절의 동사의 형태랑 주절의 동사의 형태가 딱딱 맞아떨어지면 가정법의 종류가 이제 하나씩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요까지를 이제 우리가 배운 거야. 배웠는데 가정법의 응용이란 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맨 앞에 if가 뜻이 뭐예요? 만약 뭐뭐 라면 있죠. 만약 뭐뭐 라면이잖아요. if에 동의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if가 나오면 우리가 쉽게 만약 뭐뭐 라면이고 가정법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데 if에 동의어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못 외워버리면 이게 가정법인지 또는 해석 자체를 못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if의 동의어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책에다가는 뭐라고 써놨냐면
접속사 if의 대용어구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대용어구라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그냥 if의 동의어 말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거야. provided that. 그러니까 형태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요게 if야, if. 단어 외우면 돼, 그러니까. 또요. suppose that. 요렇게. suppose that 써도 되고, that을 생략해서 그냥 suppose만 써도 되고. 그러니까 provided나 suppose는 뜻이 뭐라고요? 만약 뭐뭐라면. 뜻만 외우면 된다고. 근데 이제 형태가 낯설고 동사처럼 생기고 과거 아니면 과거분사처럼 생기고 요건 동사 원형인 것 같은데 if의 동의어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와닿지가 않은 거야. 근데 어차피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요게 첫 번째. 근데 요 1번은 암기사항이니까 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건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자, 두 번째. 요거 아주 중요한데 이거 당장 3월달, 4월달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들도 요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 요 if 있잖아요. if를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접속사 if를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근데 생략을 하고 나면 이상하잖아. 지금 문장과 문장이 뭐도 없이 한 문장으로 연결된 거예요. 접속사 없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if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if가 생략됐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맨 앞에 있던 if가 됐건 요게 됐건 요게 됐건 요걸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생략을 하고 나면 여기 if절 있죠. 여기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의문문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기초 수업을 안 듣고 의문문을 만드는 걸 모르면 이걸 헤매고 있는 거지. 근데 의문문 고칠 줄 알면야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거야. 접속사 if를 생략한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 동사를 이렇게 동사 플러스 주어 대신 밑에다가 이렇게 꼭 써요.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바꿔 써야 된다고. 이렇게. 요 2번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근데 기초하고 딱 맞물리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자면 여기서 if를 생략한 다음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익숙치가 않은 학생들은 가정법을 다 배우고 나서도 요게 공부가 안 돼버리면 가정법이란 걸 모르고 넘어가거든. 그러면 해석도 잘못하고 문장 분석도 안 될 테고 여러모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자, 세 번째. 이게 끝이에요. 이제 가정법 완전히 끝나는 거야. 대신 이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 칠판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번은 사실은 단순한 거고 2번은 쉬운 거고 3번이 이제 마지막 핵심이야. 뭐냐면 지금 요 1번하고 2번은 접속사 if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1번은 if의 동의어 외우면 되고 2번은 if가 생략될 수 있는데 그러면 주어 동사를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면 되고 3번이 뭐냐면 if가 이끄는 절 if 절 대용어구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if 절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접속사 if가 아니고요. if가 이끌고 있는 이 부사절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다른 표현으로요. 자, 다시 첫 번째 if의 동의어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시간 내서 외우면 되고 두 번째 if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생략하고 나면 뒤는 의문문 어순으로 써주면 되고 마지막 if절 대용어구가 있는데 if절 대용어구가 이제 뭐가 있냐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적어줄 거라고. 전치사가
if절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전치사가. 그런데 모든 전치사가 그러는 게 아니고 특정한 전치사 한 딱 두 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만 외워버리면 돼. 그 다음 부사가 if절을 대신할 수도 있어. 부사. 이것도 특수한 부사 딱 한두 개만. 부사 구가 if절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것도 딱 하나만 외워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좀 특수한 전치사, 부사, 부사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if절을 대신했을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이 또 나올 거예요. if절에 요 동사 있죠. 요 동사를 활용해서 투부정사로 고쳐버릴 수 있어요. if절을. 요거 부정사. 오늘 오후에 부정사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또 if절의 요 동사를 ing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명칭을 하나 적어놔요. 여기 투부정사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기초영어 시간에 이런 거 좀 하긴 했는데 부사절을 요렇게 바꿔버리면 요건 성격이 뭘 것 같아요? 이것도 부사겠지. 그래서 이게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조건. 그 다음에 이 기초영어 첫 시간에 한 거예요. 요 부정사하고 ing는 문장에서 역할이 몇 가지를 했어요? 3가지.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부사잖아. 그러니까 요 ing도 부사로 쓰일 수가 있다고. 여기 있는 요 동사의 원형에다 ing 붙여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명칭을 적어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제 제일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이거 등등등 더 있는데 할 필요 없고 요까지만. 주어가 if절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요 6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 6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와요.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들어요. if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를 보고 if절의 동사, 주절의 동사가 딱 맞아떨어지면 가정법의 종류가 가정법 과거 완료부터 가정법 미래 2번까지 종류가 하나씩 완성이 되는데 1번 if가 사라져버리면 가정법이라는 거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어를 만약에 못 외웠으면. 또 2번 if가 만약에 생략이 되면 동사의 형태에 약간 변화가 오죠.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내가 외웠던 형태에서 약간 변화가 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고 3번은 if절이 통째로 사라지잖아. 어찌됐던 건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if가 이끄는 절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가정법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아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변형이 돼버리면 잘 생각해봐요. if절이 이렇게 변형이 돼버리고 3번처럼 통째로 사라져버리면 지금 이 전체 문장이 가정법인지를 어떻게 아냐? 알 방법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외웠는데 요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가정법인지를 어떻게 알고 또 어찌하다가 가정법이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가정법의 종류 요거 가정법 종류는 어떻게 구별하냐? 요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만 알면 가정법은 끝나는 거야. if절이 이렇게 변화가 돼버렸을 때 전체 문장이 가정법인지 알아내는 방법, 가정법의 종류 알아내는 방법이 요 안에 있어. 어떻게 알 것 같아요? 핵심이에요, 이게. 끝난 거야, 이제 이게. 가정법인지를 어떻게 알고 종류는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 주절은 그대로 있잖아. 주절 보고 알아내면 되죠. 주절 보고. 그러니까 요걸 알아내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주절의 동사 형태로 가정법이었다는 걸 알아낼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주절의 동사 형태. 요거 있잖아, 요거. 지금 종속절이 변하는 거지 주절은 안 변하잖아요. 주절은 가만히 있잖아. 주절만 보면 가정법 뭐다 이렇게 딱딱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법이 끝난 거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 조금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좀만 연습하면 공부가 다 끝나는 건데, 결론은 저 가정법의 주절의 동사 형태가 요 변화된 것의 결정적 힌트라고 했죠. 요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저 교재 봐봐요. 교재 보면 저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43페이지. 그 가정법의 종류표 있죠? 요게 제일 중요하다 했지? 요게 가정법의 요 표 하나만 외워도 가정법의 반 이상이 끝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이 끝났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뭐 해야 되냐? 주절의 형태를 한번 쭉 보라고요. 주절의 형태의 차이가 있죠? 이걸 보고서 가정법 뭐다 판단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 요것만 외워놓으면 되는 거야 일단은. 자,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가정법 끝나요. 잠깐 쉬었다.